안녕하십니까. 네, 박상권 회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 회계 순환 과정에 우리가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을 두 번에 걸쳐서 배울 텐데요. 3장에서 배우는 것이 전반부고요. 거래의 식별과 기록.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회계 순환 과정 두 번째 후반부의 내용을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회계학이 무엇이다, 회계학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회계학의 정의를 잠깐 살펴보신다면 회계상의 거래인 것이 식별이 되고 그것이 기록이 되고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거래를 식별하는 거하고 기록하는 것, 이제 측정이겠는데 식별하고 측정하는 것까지는 전반부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담아서 전달하는 것, 이거를 이제 후반부에서 보면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될 학습 목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계상의 거래, 경제적으로 거래인 거와 회계적으로 장부상에 기록을 해야 될 어떤 그 거래는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상의 거래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기록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회계 등식이라고 하고, 회계 등식에 따르면 차변과 대변에 양쪽에 똑같은 금액이 적히는, 그게 이제 거래의 이중성이죠. 그리고 복식부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를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그 계정 과목이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릇에 담아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계정 과목, 그거에 대한 종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동자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어떤 계정 과목들이 있다. 그때 그 계정 과목을 일일이 외우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또 익숙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계를 하거나 그 계정 과목을 골라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차변, 대변 나눠지고 또 계정 과목 그 명이라든지 차변과 대변에 어떤 거를 쓰는지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그런 계정 기입의 원칙까지도 쭉 이제 학습을 하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분계, 그 다음에 원장에 전기하는 거, 그 다음에 시산표, 그 뒤로는 이제 배울 거고요.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요 3장의 학습이 끝나고 나시면, 3장 학습이 끝나고 나면 회계상의 거래가 일반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그 거래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 거래의 이중성 설명하실 수 있을 거고, 회계 등식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대차 평형의 원리, 또 계정 기입의 원칙, 또 분계, 전기 이런 부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목표로 설정을 해놓고 출발을 같이 해보죠. 먼저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자산이나 부채 또는 자본의 변동을 초래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Financial Position, 그 재무상태표가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변동이 초래되면 그러면 그거를 장부상에 기록해야 될 회계상의 거래라고 본다. 다만 그냥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그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화폐 단위로, 화폐 금액으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야지 장부에 기록할 수 있죠. 즉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수익 비용이 생긴다고 해서 장부상에 기록해야 될 회계상의 거래이다 라고 해서 그게 다 장부상에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무형자산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화폐 단위로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로 적어야 될지가 미정이다. 그러면 역시 또 기록을 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 또 수익 비용 등등의 변동이 초래되면서 동시에 그 금액도 파악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회계상의 거래라고 본다. 예를 들어 놨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이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닌 거, 즉 매매 계약을 맺었다든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든지 일반적으로는 다 그게 거래죠. 사장님이 가서 계약 맺었습니다. 그러면 A 회사, B 회사, 우리 이제 이렇게 거래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계약만 한 것 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되거나 수익 비용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계약한 것 이외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그때 가서야 이제 주로 그 회계상의 그 어떤 그 거래의 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거래가 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도둑 맞았다, 불났다, 이런 것들은 거래했다고 하지 않죠. 일상생활에서는 거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둑하고 거래하나요? 아니면은 뭐 방화범하고 그런 거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었죠. 따라서 회계상의 거래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대략 감 잡으셨으면 회계상의 거래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딱 식별해 내실 수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이게 기록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가 판단이 서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죠. 자, 이제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 슬라이드는 거래 이중성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거래이든 간에 차변에 내용이 있으면 대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또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2만 원을 지급해서 차입금을 상환했다. 현금 2만 원이 감소하고 이게 뭐 좀 잘못됐죠. 현금 2만 원 감소, 자산이 감소되는 것은 대변에 적는 것인데 현금 2만 원의 감소, 이거를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차 대변을. 일단 다시 한번요. 현금 2만 원을 지급해서 차입금을 상환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집니다. 그 원인 때문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상환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거 뭐 지금 이제 차변 대변이 지금 이제 바뀌어 써져 있긴 한데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되고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형의 원리, 복식부기의 원리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거래이든 간에 그 거래 안에는 원인과 결과란 두 가지 속성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식부기, 즉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은요, 또 뭐가 좀 장점이 있냐면 아무래도 자기 검증이 한번 돼요. 이쪽에 2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이쪽에는 15,000원이라고 적었다. 뭐 안 맞네. 뭐가 맞는 거지? 이를 찾으면은 그걸 찾는 과정에서 오류가 이제 방지되는 것이죠. 그 이제 복식부기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거래의 이중성, 그 다음에 그것이 복식부기로 연결되는 부분을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간 거는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산의 감소가 이쪽으로 오고요. 부채의 감소는 이쪽으로 갑니다. 자, 다음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거래를 기록할 때 어떤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 그 거래 기록 원칙이 회계 등식인데 이렇게 생겼죠. 회계 등식은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하고 자본을 더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회계가 이제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회계학 잘하는 사람, 또 회계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되나? 제가 아까 뭐 요 앞 시간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게 좀 일면 보이죠. 뭐 공식도 나오고 그 공식이 이렇게 또 막 유도되는 공식이다. 이게 최종 공식이죠. 이게 자산, 비용, 배당금 이퀄 부채, 수익, 출자금, 이게 이제 최종 공식인데 이 공식에 따라서 회계 처리 분계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어쨌거나 좀 공식이 좀 나와 보니까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라는 것이 차변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어떤 조달의 원천, 자금 조달의 원천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쪽 차변이 이쪽 대변이 자금 조달 원천이고 차변은 그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투자돼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무상태표만 그냥 생각하면 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는 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자본이라는 놈을 이렇게 지금 또 분해를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하는 건데 자본을 자본금이라는 놈하고 이익잉여금이라는 놈하고 이렇게 분개를 했죠.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해 주는 돈이고요. 이익잉여금은 그 회사가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순자산으로 갖고 있는 그 자본의 금액이라는 것은 주주가 출자해 준 돈, 그 돈, 내 돈, 그리고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 그 돈, 내 돈.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익잉여금이라는 놈이 있어요. 얘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위의 공식이랑 똑같고 이익잉여금을 기초이익잉여금에다가 수익을 더하고 비용이랑 배당금은 뺍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공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초이익잉여금은 내가 올해 장사를 시작할 때 장사 미천으로 갖고 시작한 거고, 요거는 올 한 해 동안 장사하면서 벌어들인 거고, 요거는 장사하면서 쓴 돈이고, 그러니까 빼줘야겠죠. 그리고 이 배당금은 주주가 내가 지난번에 출자해서 너 도와준 돈 있지? 그 중에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줄래? 뭐 이자 받아가고 막 이러는 것 그런 게 없으니까요. 주주는 그러니까 배당으로 이제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 좀 줄래? 그래서 역시 줬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고요. 어쨌든 이 이익잉여금이라는 놈을 분해해보면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수익을 더하고요. 또 비용이나 배당금은 빼서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인 애들을 넘겨요. 마이너스인 애를 부등호 반대쪽으로 등호 반대쪽으로 넘겨. 여기가 지금 등호 가운데가 있는데, 그러면 비용하고 배당금이 여기서는 마이너스였지만 부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죠. 비용과 배당금이 플러스로 바뀌어요. 수익하고 출자금 쪽은 원래 얘는 플러스였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산이나 비용이나 배당금은 왼쪽에 적히고, 혹시 걔네들이 감소해야 될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 적어서 자산이나 비용이 또는 배당금이 오른쪽에 적히면 걔네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꾸로 부채, 수익, 출자금은 늘어날 때 오른쪽에 적습니다. 이 오른쪽에 적어놓은 애들이 혹시 왼쪽에 적힌다면 그거는 부채가 상환되고 부채가 줄어들고 또 수익이나 출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뜻해요. 어쨌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공식을 쭉 유도해 줬는데, 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에서 자본을 분해하면서 또 마이너스인 애들은 넘기면서 이 최종 공식이 나와.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공식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산 또 비용 배당금이 왼쪽, 부채와 수익 출자금이 오른쪽이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라도 반대쪽에 적히면, 자산 비용 배당금이 이 오른쪽 반대쪽에 적히면 감소되는 걸 뜻한다. 얘도 반대쪽이면 감소되는 걸 뜻하는 거겠죠. 회계학을 잘하려면 사실 산수 수준이에요. 숫자나 이런 거 뭐 공식 좀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회계학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공식이니까 뭐 나머지는 할 말 다 했죠. 어쨌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거래를 분개하고 또 장부상에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자산 더하기 비용 equal 부채에다가 수익 출자금은 이제 오른쪽이고, 요것만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도 아시면 혹시라도 또 잊어버렸을 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정과 또 계정 기입에 대한 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정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를 기록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어떻게 좀 담아 놓는 어떤 그릇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분계 절차를 journalizing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계정이 뭐냐? 봤더니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은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것이고요. 수익과 비용은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죠. 그런 여러 항목들을 각기 구분해서 그 증가 감소를 기록하는 장소, 이 장소 대신에 그릇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어떤 현금 계정 과목, 자산 중에 대표적인 현금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현금 계정 과목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릇이 차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차죠. 그리고 거기서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덜어내요? 그러면 줄어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뭔가의 어떤 그릇이 하나 있어서 그릇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를 표시해주는. 그래서 자산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 쭉 있고요. 또 부채, 자본, 또 수익, 비용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 계정 과목들을, 그 항목들을 구별해서 증가 감소를 기록해 놓는 어떤 장소, 어떤 그릇, 그것을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계정 과목들을 쭉 모아놓은 거, 우리 차트 오브 어카운트라고 하는 계정 과목들을, 어카운트라는 계정 과목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 총 계정 원장이죠. 총 계정 원장. 뭐 총 계정 원장 이따가 또 원장에 대한 개념도, 레저에 대한 개념도 한번 보실 텐데, 어쨌든 계정 과목이라는 것을 좀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계정
계정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 그 계정의 이름표, 예,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다가 이름표 붙여야죠. 이거는 밥그릇, 요거는 국그릇, 요거는 반찬그릇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계정 안에 그 과목명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현금, 매출채권,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안에도 뭐 토지, 뭐 건물, 차량 운반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수익, 뭐 매출, 뭐 이자 수익 뭐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이름표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차변, 대변, 오른쪽, 왼쪽을 오른쪽, 왼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차변, 대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 차변이라는 거는 왼쪽을 뜻한다. 회계학에서 차변이라고 하면 왼쪽이다. 또 대변이라고 하면 오른쪽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영어로 이 왼쪽을 뜻하고 또 차변을 뜻하는 말로 debit이라고 씁니다. debit, D-I-B-I-T, debit. 그리고 이제 오른쪽 대변은 credit 이렇게 불러요. 아까 대차 등시 회계학에서 그 좀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였던 이 대차 등식을 차변 쪽에다가 적용시키면 차변 안에는 뭐가 있었죠? 일단 자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던 것이 마이너스가 넘어와서 플러스로 바뀌었던 비용과 배당금이 있었죠.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과 또 비용과 배당금이 이 데빗 왼쪽에 적히는 차변 계정 과목들이 있고요. 걔네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도 적힐 수 있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대변에 크레딧에는요 부채라는 게 있었고요. 또 수익이나 출자금 이런 부분들이 대변 크레딧에 있었죠. 이제 차변에 기록한다 그래서 차기, 대변에 기록한다 그래서 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끔은 오른쪽이 대변인가 차변인가 이거를 헷갈려. 뭐 저도 종종 좀씩 헷갈릴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봤어요. 대변을 보는 거죠. 대변은 그러면 그거를 오른손으로 닦아요, 왼손으로 닦아요? 왼손으로 닦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대부분 오른손으로 닦는다고 보고 어쨌든 그래서 대변은 오른손이다, 오른쪽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처음 이 회계 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영작하고 회화하고 영어를 아주 그 날아다니시듯이 잘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개구리 올챙이떡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단어 쓰고 외우고 ABCD 대문자 소문자 이거 다 외우고 났더니 필기체도 있네 막 이러면서 좌절했던 그런 경험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단계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그런 고생했던 시절이 언제였던가, 뭐 개구리 올챙이떡 시절도 생각 못하죠. 그런 건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는 건데, 대변을 보고 나면 오른손으로 닦는다, 뭐 이거. 그리고요, 그 오른쪽에 그 자본 조달한 내역들이 적힌다고 그랬죠. 재무상태표 구조를 보면 오른쪽이 자본 조달 내역들이 적혀요. 근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좀 신용이 좋아야 되죠. 크레딧의 또 다른 뜻이 신용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부채와 또 자본이 적히는 이 대변은 오른쪽을 뜻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크레딧이라고 하더라. 크레딧 좋아서 돈 빌려온다. 뭐 이건 이제 데빗, 전 모르겠어요. 데빗도 영어 사전 데빗 찾아보면은요, 그거는 왼쪽이다. 한국말로 하면 차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리고 끝이거든요. 특별한 뜻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요. 자, 계정이 무엇인지, 계정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차변, 대변, 데빗, 크레딧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회계 등식을 활용해서 계정에 어떤 그 기입하는 그런 원칙이에요. 좀 글씨가 좀 조금해서 좀 잘 안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교재를 또 참고하시고요. 교재에도 다 있으니까. 자, 계정기입 원칙이라는 것은 왼쪽이 차변에 데빗이었죠.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죠. 물론 수익은 오른쪽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했던 비용이 넘어가서 왼쪽에 비용이 있었고요. 오케이, 그 정도까지 되셨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T자 모양의 T계정을 그리는데 자산은 증가할 때 왼쪽인 거죠.
부채하고 자본은 증가할 때 오른쪽인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봤더니 이 거래에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이것이 양쪽의 생리가 우리 거래 이중성이니까 그게 생겼다라는 게 파악이 되시면, 그러면 증가니까 자산 왼쪽에 적고 부채는 오른쪽에 적어서 증가되는 거를 표시해 줘야겠다. 이게 이제 만약 어떤 CPU가 확 돌아가면서 지금 제가 구별했던 구분 동작 있죠. 이게 회계상의 거래니 회계상의 거래예요. 그럼 이거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니? 원인과 결과 봤더니 오른쪽 늘어나고 왼쪽 늘어나고 자산 늘어나고 부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산의 증가니까 왼쪽에 적어야겠네. 또 부채도 같이 증가되는 거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은행에 가서 10만 원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내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면서 차입금이라는 어떤 부채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면서 부채도 늘어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자산이 증가니까 왼쪽에 적어줘야겠다. 차변에. 그리고 부채 증가니까 오른쪽에 적어야겠다. 대변에. 이게 그냥 CPU 처리 속도가 빠르면 물론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 빨라져요. 다음에 비용이 발생했다 또는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 왼쪽에,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에. 이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등식에, 우리가 말하는 회계 등식, 대차 등식의 왼쪽에 있으므로 우리가 차변, 대변 분개할 때 왼쪽에 적으면 이 자산이 늘어나는 걸 뜻한다. 또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계정의 오른쪽에 금액을 적어주면 이 부채와 자본이 늘어나는 걸 뜻한다. 반대쪽에 적히면 각각 감소하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렇게 T계정으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이게 계정 기입의 원칙이에요. 사실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회계 처리를 척척척척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보는 사람들은 단어 쓰고 지금 ABCD 외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 원칙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 자산 부채 더하기 자본이, 요 자본이 확장되면서 자본금 이익여금으로 바뀌고요. 또 이익여금이 기초 이익여금과 수익이 더해지고 비용과 배당금은 빼져요. 근데 이 빼지는 애를 넘기면은 더하기 이렇게 되고 부채 자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놓고 얘네들 셋이 증가하면 이쪽에, 또 얘네들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꾸준히. 금액은 측정된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인데요. 차변과 대변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시면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이에요. 또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이에요. 그 반대쪽에 적히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도 오른쪽으로 적히면 이제 감소가 되죠. 비용은 발생되면 왼쪽에 적고요. 수익은 발생되면 오른쪽에 적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머릿속에서. 거래만 딱 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어야, 그래야 오른쪽 왼쪽에 계정 과목 적고 금액 적고 어떤 분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 아셨다고 치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연습할 준비는 이미 이제 되셨던 거라고 봐요. 자, 다음 이제 4절에서 회계 순환 과정, 이 문제 나무를 우리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봤어요. 이제는 좀 멀리 떨어져서 큰 숲을 한번 봅시다. 숲을 보면서 또 나무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 회계 순환 과정은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회계를 보는 건데요.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회계의 순환 과정이에요. 일단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서 거래가 생기면은 그 거래 중에 회계상의 거래인 것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분개를 하게 돼요. 분개는 차변, 대변 나누고 계정 과목 쓰고 금액 쓰고 이런 걸 말해요. 분개를 합니다. 분개하고 난 다음에는 전기를 해요. 전기라는 것은 이제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건데, 옮겨서 적는다 그런 뜻이죠. 전기. 그래서 이제 옮겨서 적는 것인데, 그 옮겨 적는 거를 하고 난 다음 그런데 요 옮겨서 적는 것까지, 회계상의 거래를 식별해내고 분개하고 전개하는 것까지, 요거는 회계 기간 중에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데일리로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밑으로 이제 시산표를 작성하고, 시산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산표가 작성이 되고 결산 조정 분계. 와, 이거 어려워요. 결산 조정 분계.
이거 막 수정 붕괴하고 뭐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요. adjusting entry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회계 순환 과정을 돌리는 이유는 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죠. 재무제표를 요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 붕괴라는 게 또 있어요. 뭐 클로징 엔트리 하는 거. 마감 붕괴가 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 시산표 만드는 거부터 결산 조정 붕괴 요거는요. 회계 기간 말에 즉 우리 재무제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 시점에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놓고 12월 31일 말 시점으로 재무상태표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이면 날마다 회계상의 거래 인식하고 이제 분계하고 전기하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31일 날 땡 치고 나면 그러면 시상표를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얘는 1년 365일 하는 거고 얘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겠죠. 결산을 한대. 근데 물론 이제 로드가 확실하게 걸리겠죠. 결산이 1년치를 막 다 해야 되니까. 조정분계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일리로 하느냐 아니면 재무제표 만들 때 그때 가서 하느냐 그렇게 좀 나눠보시는 거 하고 이 순서도 기억해 놓으세요. 머릿속에 전체 숲을 보죠. 숲을 우리가 이제 계속 분계하는 거 하고 전개하는 거 하고 막 이렇게 숲 안에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게 될 텐데 항상 머릿속에는 숲을 보는 어떤 지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분계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분계라는 것은 차변에 기록할 계정 과목과 금액을 확정하고 또 대변에 기록하게 될 계정 과목과 금액을 확정해서 분계하는 장부가 이름이 분계장이에요. journalizing 한다. 그래서 journalbook이라고 하죠. 이 분계장에다가 차변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릴 때는요. 여기다가 이제 날짜를 써요. 뭐 1월 5일이다. 날짜를 쓰고 그리고 현금 계정 과목 10,000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차변 데빗의 줄임말로 DR 이렇게 차변이다 이거는. 그다음에 크레딧 그러면 CR 이렇게 쓰고 1월 5일 날 이쪽에서 이제 현금 10,000원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왼쪽이에요. 그것 때문에 차입금 부채 차입금 10,000원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보세요. 차변에 기록할 계정 과목 현금이라는 거, 금액 10,000원이라는 거, 또 대변에 기록할 계정 과목 차입금이라는 뭐 단기면 단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 쓰고 금액도 또 이렇게 10,000원 써요. 이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복식부기의 원리, 자기검증 기능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분계장에 기록을 하는 거죠. 자, 분계의 방법. 어느 계정을 쓸 것인가? 자, 이거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어느 계정을 기록할 것인가? 이거에서는 일단은 자산, 부채, 자본, 또 수익, 비용 이거를 먼저 식별을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를 또 파악해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산이다. 자산이 증가하면 어디요? 왼쪽. 자산이다. 근데 감소한다. 그러면 오른쪽.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정 과목을 생각할 때 그것의 증가 감소까지도 파악을 해내면 그러면 어느 쪽인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요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계정 과목, 그 다음에 어느 쪽, 어느 사이드, 그리고 금액. 마지막으로 금액. 그렇게 되면 이러한 분계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는 것이죠.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분계장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일단 일자별로 기록하죠. 제가 여기서도 뭐 1월 5일이다, 1월 7일이다, 그리고 데일리로 그 거래를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래 연대표, 거래 연대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래가 미치는 영향이 장부상에 다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오류 방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며칠 날 기록한 것에 차대변의 금액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 거래가 잘못됐다는 것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분계장의 역할이에요. 자, 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분계하는 절차의 예를 우리가 한 2가지만 볼 텐데요. 이것도 좀 글씨가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 다 사세요. 우리 그 출판사에서도 또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재도 사고
책 사는 거는 아깝진 않던데 여러분들은 아깝게 생각하시려나? 어쨌든 뭐 책이 있고 거기다 막 낙서도 하고 낙서가 아니라 이게 필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실력이 많이 느니까요. 아무튼 책 사셨다고 보고 저는 그냥 할게요. 이거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자, 거래 1번. 1월 1일 날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해서 세탁소를 개업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환경, 경제 생활에서 나오는 그냥 그 이야기들을 한다고 봐요. 1월 1일 날 현금 500만 원 출자해서 세탁소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날짜로 종업원을 한 명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했죠. 그 임차료는 월 10만 원씩 2개월치 홀수달에 선불로 지급한다. 뭐 이런 거래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거래로부터 어떤 분석이 나올 수 있냐면, 일단 현금이라는 자산이 500만 원 증가했다. 왜? 여기서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 금액만큼 출자는 일종의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동 금액이 자본금에서도 또 늘어난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나머지는 다 계약이에요. 그냥 뭐 임대차 계약하기로 했다, 고용하기로 했다, 월 10만 원씩 2개월 홀수달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계약만 한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어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장부상에 기록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많은 이 거래 내용 중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를 현금 500만 원 기록해주고, 자본금이 증가한 거니까 또 오른쪽 대변에 기록해주죠. 자본금 증가를 오른쪽에 자본금 500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끝이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simultaneously 하게 동시에 이게 이제 끝나야 되니까 그게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1월 2일 날 1월 달 거와 2월 달 거 두 달치를 홀수달에 선금 지급하니까요. 1월 2일 날 임차료 20만 원이 현금 지급됐어요. 요 거래를 내용을 딱 보면서 그러면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자산이 임차료 2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일단 자산이 감소한 거죠. 현금 20만 원이 자산이 감소한 거야. 그러면 자산이 감소한 거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고 일단 봅시다. 그러면 비용 발생은 왼쪽에, 자산 감소는 오른쪽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임차료라는 비용이 20만 원 발생했으니까 왼쪽에는, 즉 차변에는 비용 발생 임차료 20만 원 이렇게 적고요. 돈 금액만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그러니까 대변이요. 대변에다가 자산 감소 현금 20만 원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요건 좀 어려워요. 만약에 임차료를 선급 지급한 거니까 내가 미리 내놓은 거는 자산의 정의에 맞거든요. 자산,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인데 그것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달치 임대료를 내가 지금 선불로 지급해 놨으니 이 두 달 동안에는 내가 임차료를,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죠. 그런 어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럼 자산으로 봐야 된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선급 임차료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현금 20만 원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 오른쪽에 발생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상대 쪽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요. 선급 임차료는 자산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매칭이 되는 그런 형태의 거래가 나오는 거죠. 요건 어려워요. 선급 임차료라는 그런 자산도 있냐?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스킵해 놓으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수정분계, adjusting entry, 수정분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런 게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가 주어지면 그 거래를 분석해서 차변 대변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넣는 어떤 분계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집신 세탁소의 사례인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왜 저렇게 빨리 해? 뭐 내가 회계학 지금 몰라서 배우러 온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회계라는 것은요 굉장히 실무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하는 사람은
천천히 그렇게 책 보면서 배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안 해줘요. 다만 실무에서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은요, 처음 볼 때는 잘 모르지만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4번 해보고 머리 나쁜 사람도 그걸 10번 20번 해보면 그러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회계학은 그런 과목이에요. 따라서 처음 해서 안 된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머리가 안 좋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워낙 회계학이라는 것이 실무적인 과목이다 보니까 계속 따라하고 반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10개의 거래를 해드릴 텐데 그것은 처음 해보면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오른쪽 왼쪽도 막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구나라는 거 하고 그거를 2번, 3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자산 증가네, 부채 감소네, 막 이러면서 하시는 날이 금방 와요. 자, 해보겠습니다. 거래 1월 1일 날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해서 세탁소를 개업했다. 그렇게 되면 이 현금 500만 원 들어온 것만큼 자산 증가이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500만 원 자산 증가. 혹시 이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돈, 현찰 500만 원 막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계정 과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계정 과목명은 그 회사에서 정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 다음 자본금이 늘어났죠?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명이 좀 이해 안 되신다고는요, 어차피 계정 그릇에다가 이름표 붙이는 거거든요. 나는 출자금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출자금이라고 써서 이름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게 계정 과목명이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자산이 증가됐으면 이쪽에 적고 자산이 감소되면 이렇게 찍고, 또 자본금이 증가됐으니까 오른쪽에 적고, 이것까지 헷갈리시면 안 되고, 금액이나 요 증가 감소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계정 과목명은 헷갈리셔도 돼요. 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오케이. 자, 1, 2월 달 상가 임차료, 이 임차료 부분을 일단 비용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20만 원 여기다가 임차료라고 쓰지 말고요. 그 임차 비용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 맘대로. 하지만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왼쪽, 그리고 현금 자산이 감소된 거는 오른쪽.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현금 20만 원 오른쪽 나갔고요. 1월 4일 날 세탁을 해줬어요.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죠. 무슨 세탁을 하니까 100만 원을 주나? 모피코트인가? 뭐 어쨌든 세탁을 해주면서 현금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한 거, 현금 자산이 증가한 거 왼쪽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익이에요. 수익. 그래서 수익이라는 거를 매출 수익이라는 말을 적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수익이 생겼으니까 오른쪽에 적는 거 맞죠? 비용은 왼쪽, 수익은 오른쪽. 다음에 1월 8일 날 갑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입했다. 그러면 일단 현금 100만 원 빌린 것만큼 나한테 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자산 증가. 그것 때문에 차입금. 그러니까 부채거든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모르시면은요, 꿔온 돈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꿔온 돈이라고 이름표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배우면은요, 배우면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도록 쟤도 알고 나도 알고 한다 그러면 그 전문 용어를 써주는 게 좋죠. 연습을 해보세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다음에 1월 10일 날 의뢰 운동화를 세탁해주고, 무슨 수익이 생기겠네요. 의뢰 세탁 수익. 대가 200만 원이 들어온대요. 근데 현금으로 200만 원이 안 들어오고 외상으로 들어왔대요. 이럴 때는 매출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거든요. 뭐 받을 어음, 또 외상 매출금 등등의 그런 어떤 계정 과목을 써요. 계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냥 뭐 외상으로 팔았는데 받을 돈 이렇게 적어두셔도 돼요. 자, 200만 원. 근데 얘는 자산이라는 건 중요해요. 얘는 자산이죠. 자산이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수익이 인식이 된 겁니다. 1월 12일 날 갑으로부터 차입액 중에 30만 원, 아까 여기 100만 원 빌려왔었는데 요거를 좀 일부 갚았대요. 현금으로 갚는 것 때문에 현금 30만 원이 나갔죠. 그거는 자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오른쪽. 그리고 얘는 부채가 감소된 거죠. 부채는 생길 때 오른쪽이지만 그 반대쪽 왼쪽에 적으면 부채가 감소되는 걸 뜻하니까 아주 뭐 심플하죠. 자, 7번째 거래. 1월 15일 날 외상대금 50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가 됐어요. 그러면 50만 원 회수되는 것만큼 자산 늘어나니까 왼쪽. 외상대금을 아까 매출채권이라고 기록해 놨었는데 그 매출채권이라는 게 이제 회수가 됐으니까 그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이제 줄어야 되거든요.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5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자산의 감소가 생기면서
자산이 또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 전체의 자산의 변동은 없겠네요. 그렇죠? 50만 원이라는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또 50만 원 생긴 거니까 전체 자산은 동일할 거예요. 다만 계정 과목 상의 변동이 있었을 뿐이죠. 오케이. 1월 20일 것도 보시면 가배운동화를 또 세탁해 줬어요. 또 그럼 매출 수익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대금은 차입금하고 상계했대요. 차입금을 상계했다는 얘기는 부채를 상환한 거랑 똑같죠. 부채가 감소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월 25일 날 종업원에 대해서 급여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자산 감소된 거 대변에 현금 80만 원 하시고요. 이 급여는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급여 비용이라고 하셔도 되고 종업원 월급 준 돈 이렇게 그런 비용이라고 적어주시고 어쨌든 비용이니까 차변에 비용 발생된 것만큼을 80만 원 급여 비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10번째. 배당금을 줬대요. 그러면 배당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본의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비용이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자본을 감소시켜준다라고 해서 왼쪽에 나온 거예요. 현금 30만 원 나간 거는 자본의 감소니까 이쪽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수도 광열비 40만 원 납부 요청을 받았는데 미납이래요.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란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왠지 왼쪽 같잖아요. 그런데 미지급 비용은 부채거든요. 내가 앞으로 갚아줘야 될 돈, 부채의 발생, 부채의 증가기 때문에 대변에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 지금? 뭐 비용이라고 하면은 왼쪽이라고 그러더니 왜 또 미지급 비용은 또 비용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부채라고 하면서 오른쪽으로 적으라고 하는 거냐? 미안해요. 좀 미안한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회계학은 실무적인 과목이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저 같은 머리 나쁜 사람도 회계사 하고 회계학 하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공평한 신이 공평하게 내려주신 그런 거 아닌가 회계학이라는 게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어쨌든 거래를 우리가 기록을 하다 보면은요 그 거래에 대한 그러니까 분계를 하는 것인데 차변인지 대변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적으시고 자산이 증가인지 감소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 금액도 적으시면 되고요. 그 안에 계정 과목명이 참 묘하게 꼬여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좀 이렇게 막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 계정 과목들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하나씩 다시 재고자산 끌어내서 패주고 또 유형자산 끌어내서 패주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매출채권 끌어내가지고 한번 또 패주고 막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 가면 굉장히 또 이제 좀 이렇게 환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냥 옆에 선배님 또 실무하셨던 그거를 계속 옆에서 지켜본다.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혼자 한번 따라해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어 ABCD 외울 때 저는 그랬었는데 습자지라고 아세요? 습자지? 이렇게 비치는 종이. 그러면요 ABCD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책 위에다가 그걸 쫙 깔아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서 이렇게 똑같이 써요. 그리고 어떤 영어 책은 ABCD 알파벳 할 때 그 점선으로 이렇게 따라 쓰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 따라 써요.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회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세요. 배당금 줬다라고 하면 차별에 배당금 적는구나. 현금 나가는구나. 수도 광열비 납부 요청 받았다 그러면 수도 광열비 비용 나온 거에 적는구나. 그리고 이 부채가 생겼으니까 오른쪽 대변에 적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따라 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여러분께 될 거다. 근데 분명히 따라 하셔야 돼요.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인데요. 내가 해봤으면 그게 백지 한 장인데 내가 안 하면은요 태산 같은 차이로 느껴져요. 또 그게 교육의 힘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백지 한 장짜리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자, 분계는 그 정도 정리하고요. 전기하는 거, 또 총계정 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옮겨 적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기와 총계정 원장. 분계장에 기록된 것을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거, 그거를 포스팅한다, 전기한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 원장, 그 원장을 현금 원장, 매출채권 원장, 부채, 단기 차입금 원장 이렇게 원장들을 쫙 모아요. 그러면 그게 총계정 원장, Chart of Account,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원장은
잔액식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 T자 모양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T자형 계정을 많이 써요. T자형 계정을 쓸 때 주의하시는 거는 이게 자산 T자형이면 증가 감소고 부채나 자본 T자 계정이면 이쪽이 증가, 이쪽이 감소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 있었는데 네. 이제 T자 모양이다. 그래서 T자형 계정이라고 하죠. 와, 요거 좀 이제 복잡한데요. 그냥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옮겨 적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요 부분에 보시면 현금 T자 계정이 나와요. 현금 T자 계정. 그 현금 T자 계정에는요. 그러면 이쪽이 증가겠죠? 현금 T자 계정의 왼쪽이 얘는 자산이니까 현금은 자산이니까 왼쪽이 증가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적힌 애들이 감소해요. 그러면 여기 현금이라는 원장이 있는데 현금 원장에서 자 보세요. 1월 1일 날 현금 500만 원이 출자되면서 들어왔던 이 현금 500만 원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증가니까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적고 그 상대 계정 과목을 적고 금액을 적어요. 그 이쪽에 현금 계정 과목의 상대 계정 과목은 자본금이었죠. 그러면 자본금, 날짜와 자본금과 금액. 그 다음에 여기 현금 나간 거 있어요. 그럼 현금 나간 것도 땡겨와서 20만 원이라고 적어주는데 날짜와 상대 계정 과목, 현금의 상대 계정 과목은 임차료니까 임차료라고 적어준 거죠. 글씨가 좀 작죠. 슬라이드 한에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글씨가 작은데 미안해요. 뭐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책이 있잖아. 그쵸?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현금이 이렇게 와서 20만 원. 그 다음에 1월 4일 현금, 1월 8일 현금 늘어나는 거 적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상대 쪽은 한쪽은 매출이고 하나는 단기 차입금이었어요. 상대 계정 과목 적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 아이 왜 이 짓을 왜 하냐. 분계장에 적었으면 끝이지. 왜 현금이라는 원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시 또 옮겨 적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나중에 재무상태표에는 현금의 12월 31일 그 기말 밸런스 잔액만 딱 나와야 되는데 그 기말 잔액을 이렇게 옮겨 적고 나면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총 합계 금액 얼마, 이쪽에 총 합계 금액 얼마. 그러면 현금이 이번 1년 동안 현금이 총 들어온 게 얼마였는데 나간 게 얼마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통장에 남아있겠네, 금고에 남아있겠네 라고 하면서 그 금액, 구해진 금액만큼만 장부상에 적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의 기말 잔액이 이렇게 원장에 전기해 놓고 금방 구해지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분계장에 분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원장에 전기하는 이 과정도 꼭 해주셔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의 내용들을 좀 따라서 쭉 해봤다라고 하고 중간 생략하고 총 계정 원장을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현금 계정 과목 늘어난 거 줄어든 거 그래서 기말 잔액 얼마 또 매출 채권 늘어난 거 줄어든 거 매출 채권 예를 들어 보세요. 매출 채권은 1월 10일 날 매출이 200만 원 생기면서 매출 채권이 증가했고요. 또 1월 15일 날은 이 매출 채권이 회수됐잖아요. 현금으로 회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이 감소된 거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이 매출 채권이 생겼다가 50만 원만큼 회수가 됐으니 12월 31일 현재 뭐 1월 말이 되겠네. 이거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였으니까. 어쨌든 그 기간 말에 지금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겠어요? 15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놓고 쭉 합계된 금액만 가지고도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에 금액 얼마가 적혀야 되는지 기말 잔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딱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단기 차입금 이렇게 다 적어요. 단기 차입금은 부채죠. 부채니까 이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현금 100만 원 들어오면서 단기 차입금이 생겼기 때문에 부채는 증가될 때 오른쪽 감소되면 왼쪽 이쪽에 현금이 30만 원이라는 얘기는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회계원리를 안 배우셨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회계원리를 배우고 나면은요 이렇게 원장에 전기된 거를 주면서 분계를 역추적하라고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원장의 내용을 주고 이게 분계장에는 어떻게 기록됐을 거겠니?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매출 해봅시다. 1월 20일 매출 근데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왼쪽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기 차입금의 왼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월 20일 적어주시고 단기 차입금 20만 원 왼쪽에
차변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크레딧에는 그 여기 보면 이제 상대편 계정 과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매출 수익 매출 이게 무슨 거래였죠? 1월 20일 거래가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는데 매출이 생겼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안 받고 차입금이랑 퉁치는 거 차입금을 상기 처리하는 거 그거였죠? 매출 수익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매출 수익이 20만 원어치 생겼는데 이 매출 수익만큼 이 차입금을 상기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금이 상환되는 거니까 왼쪽 매출 수익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역추적해서 또 적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분계장을 원장에 전기했던 거 그러면 전기된 보고 것을 보고 또 분계를 또 역추적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요 생길 때 오른쪽, 자본금 생길 때 오른쪽, 배당금은 반대쪽 생길 때 왼쪽, 매출은 수익이니까 이거는 수익이니까 오른쪽, 임차료 비용이죠. 또 수도광열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T자 계정을 그렸을 때 오른쪽 왼쪽이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 그리고 또 증가 감소 하는 거를 보면서 T자 계정 원장에 적으실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원장이 전개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원장이 전개하는 거가 되시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재무제표는 뭐 그냥 바로예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3장의 내용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3장의 내용에서는 뭐였습니까? 일단은 회계상의 거래가 뭔지를 본 거고요. 그리고 요 세부 학습 목표에서 회계상의 거래가 무엇인지 이제 다 설명하실 수 있죠. 불난 거, 도둑 맞은 거 그것도 회계상의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의 이중성, 복식부기, 오른쪽 왼쪽 똑같이 뭐 금액이 적히고 막 이거 회계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자본이 막 분해되면서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대차평행의 원리가 있었고 계정기입의 원칙, 오른쪽 왼쪽인지 파악한다. 또 자산부채, 자본 증감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고 그리고 금액까지 파악해서 한다. 분계가 뭐다? 전기가 뭐다? 전기가 또 왜 필요하다더라? 분계는 어떤 또 그 자기 그 오류 검증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요거를 좀 마무리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을 배울 텐데요. 4장은 좀 머리 아픈 게 많이 있습니다. 현금주의, 발생주의, 수정분계, 또 결산조정분계상 이런 것들 정리해야 되는데요. 거기까지 하시면 이절기에 대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구나. 회계의 순환 과정이 이렇게 한 사이클 쫙 돌면서 나오는구나. 재무제표가 나오는구나. 그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좀 잘 복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4장 학습하실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